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원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객체가 아니면서 메소드도 가지지 않는 그냥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러한 원시 데이터 타입이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심볼이라는 친구만 제외하고 6가지 타입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은 정수와 부동소 수점 숫자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아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123, 123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로 찍어 볼 건데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type of라는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넘버라는 친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라이브 서버로 실행시켜 주시고요. HTML 파일은 비어있기 때문에 빈 화면이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누르시고 콘솔 창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결과, 그러니까 넘버라는 변수의 타입이 넘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숫자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작은 숫자나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이 마이너스 2의 53승 빼기 1부터 2의 53승 빼기 1까지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 빅인트라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빅인트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숫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쓰고 뒤에 소문자 n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넘버라는 변수에 123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뒤에 n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변수 넘버의 타입을 출력해 보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빅인트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 또는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와 상수를 공부할 때 해봤던 것처럼 제가 한번 선언해 볼게요. 여기다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다 이도해라고 문자열을 작성을 하면요. 콘솔 로그 type of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name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하면 이게 문자열이 되는 건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따옴표의 종류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해 본 이 작은 따옴표고요. 두 번째는 큰 따옴표, 이렇게 생긴 큰 따옴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대신 하나만 정해서 고정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키보드의 숫자 1번 키 옆에 있는 이 물결을 Shift 키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타입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삐뚤어진 작은 따옴표 같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백틱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말로 하면 감이 안 오니까 한 가지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나이가 20이고 직업이 개발자이다. 이렇게 2가지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 변수를 조합해서 저는 개발자이고 20살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백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메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띄어쓰기 넣어줘야 되고 저는 개발자, 이 변수 값을 가져와서요. 개발자이고 또 띄어쓰기도 넣어줘야 되고요. 또 플러스 age라는 변수의 값 가져와야 될 거고 뒤에 또 플러스로 20살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연산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해줘야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우선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에 메시지 변수를 출력해 보면요. 네, 이렇게 저는 개발자이고 20살입니다. 값은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작업들을 반복하게 되면 뭐 여기 사이사이 띄어쓰기도 신경 써야 되고 중간에 계속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고 뭐 되게 길어지겠죠. 이때 백틱을 사용하면 이걸 그냥 백틱이라는 기호 안에 한 번에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문구를 비교를 위해서 메시지 to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백틱을 사용할 건데 텍스트는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때는 달러 표시를 하고 중괄호를 열어주신 다음에요. 이 안에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는 그냥 쓸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변수 age 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따옴표를 반복적으로 쓰지 않고 플러스 기호도 쓰지 않고 백틱 안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정답이 동일하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변수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고 문자열을 끊지 않고 쭉 쓰니까 확실히 가독성도 좀 높아지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실수할 확률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 백틱이라는 친구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배운 기초적인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타입은 불린이라는 타입인데요. 이 타입은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논리 타입인데요. 이렇게 is true라는 변수가 있다고 할 때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린 값으로 지정한 변수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s true. 그러면 결과는 불린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말 그대로 값이 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true, false로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이 20보다 작다. 이 비교식의 결과값도 불린 값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되진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비교라는 게 10이 20보다 작냐 크냐라는 것의 답이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참과 거짓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 불린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null이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null이라는 애가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ndefined라는 타입은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만 하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let hello 하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고 console log hello를 한번 찍어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undefined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값이 지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짚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언했을 때 우리가 아무 값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undefined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시 데이터 타입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참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